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정원호 부청장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데 이 칸쿤 출장 관련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지금까지 뭐 여러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먼저 의혹 제기를 했죠. 왜 칸쿤에 있는 이 출장 일정에 여직원과 갔는데 남직원이라고 지금 그 문서상 표기가 되어 있는가에서 시작을 했던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져서 이 칸쿤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데 이제 쓴 예산 자체도 2,80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시중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거의 4배 가까운 비용을 썼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무슨 공무상의 출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막상 그 일정들을 계속 까보니까 관광지들을 갔다는 거예요. 휴양지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근데 이 이슈를 지금 김재섭 의원이 그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 목적 자체가 예. 예,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예, 김재섭 의원 자체가 이제 이준석계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과 원팀이지 않겠습니까? 이준석계는. 그러니까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정원호를. 왜냐면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대역투쟁을 열심히 하던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려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 어쨌든 메신저와 메시지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예. 이 문제제기 자체만 보면은 저는 타당한 의혹제기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은 성별을 지금 뭐 잘못 썼다는 건데, 네. 이게 그 뭐 실수라는 거잖아요? 그 행정직원 실수? 그쪽 네. 해명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성별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여를 야로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여가 남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 네, 남자랑 여자를 헷갈리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오탈자가 아니라 오기죠, 오기. 네. 예. 근데 그게 또 이름도 사실 그분의 이름도 이제 공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남자 이름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무리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김재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좀 외유성 네. 출장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은폐를 하려고 네. 사후에 서류를 이제 완성을 했다. 사후에 좀 정당한 이 출장인 것처럼, 네. 업무상 어떤 출장인 것처럼 사실상 이제 조작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실일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는 그렇죠. 뭐 단지 도덕적으로 뭐 여자랑 같이 놀러 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건 네. 범죄까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판이 커졌어요. 맞아요. 예, 판이 커졌는데, 지금 정원호 측이 오늘 여기에 대응하는 게 마타도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 뭔가 도망가는 낌새거든요. 아니 보니까 네. 전재수도 통일교 얘기하니까 네. 나 일 좀 하자 그러고 네. 이 사람도 지금 계속 처음에는 뭐라 반박을 했어요. 뭐 구청 직원 실수다,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다가 이제 말이 막히니까 가치가 없다. 네. 이런 모양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 네. 반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국민의힘 쪽에서 이슈 투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이거 수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건 고발까지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수사로 가게끔 경찰을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 지금 공문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거는 의혹을 넘어서 혐의가 될 수가 있죠. 네.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비 후보로 지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뭐 광역단체장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이게 공문서 조작이라 그러면 단순히 조작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조작을 했을까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여직원과 출장, 그러니까 칸쿤 일정도 전혀 해당 일정에 불필요한 일정인데 굳이 2박 3일 동안 버스 6시간 타가지고 그거를 경유를 해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의문스럽게도 갔다 오고 나서 해당 여직원이 파격 재취업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재취업이지 다급에서 가급으로, 그러니까 6급에서 4급으로 2단계 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서류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분히 이 여성과의 어떤 뭐 특정
특정한 뭐 관계성 같은 의혹을 떠나서라도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있는 게 아닌가, 결부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지방 공무원들 2계단 승진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9급에서 6급 되는데 충주맨이 10년 걸렸다는데 6급, 4급 되는 게 몇 배 힘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김재섭의 한계들 이병준 씨 한계인 듯 하는데 저랑 아무리 저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돌만이랑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게 사실상 승진을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2계단이나. 그러니까 특혜성 승진이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재취업을 시켜줬는지 이 정원호 씨가 해명을 해야 돼요. 네. 해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의혹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난 대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가서는 의혹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는 건 일단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 휴양지 사진 한번 피디님 찾아주세요. 휴양지가 뭐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서도 정말 저는 그런 데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혼여행 내지 정말 이른바 이제 부르주아들이나 가는 뭐 이제 그런 휴양지라고 하는 평가들을 좀 받더라고요. 정말 일반 사람들 웬만하면 가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여행지. 그리고 그 비용도 2,800만 원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웬만한 유럽 여행 10박으로 가도 그 정도 비용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 세금을 말도 안 되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 썼다라고 저기가 칸쿤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 다녀왔죠. 가서 회의 한 건 하고 2박 3일 동안 관광지 돌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무상의 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봐도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 출장에 대해서 적격 그 평가에 대해서도 나중 가서 서명이 생성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계속 논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네.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불리해지면은 이거 여성 혐오다. 지금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랑 간 거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니까 그 여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성이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 네.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거를 문제시하는 건데 네. 거기서 여성 혐오라는 거는 이건 완전히 허수아비 논법이죠.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반박을 네.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뭐 이제 그러는 건데 뭐 꼭 여자라서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뭐 특집 문제도 있고 외유성 문제도 있고 지금 수천만 원 세금 갖다 쓴 것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얘기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김재섭 의원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뭐 윤리위에 또 제소를 하겠대요. 네, 국회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당이 오버 액션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 보여요. 이거 뭐 정원호를 넘어서 여당이 지금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됐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사실상 이재명 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픽이고 뭐 사실상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 정원호가 후보로 나올 거를 사실상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판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정원호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의혹이 계속 터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버텨줘야 될 텐데 정원호 구청장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서울시 저희 뭐 선거 이대로 가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힘 입장에서요. 그렇죠. 정원호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고 봐요. 네, 지금 상황 그렇죠. 상대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으로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여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지금 민주당에서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지금 현직 전북도지사죠. 전북도지사를 긴급 제명 의결을 했고 지금 경선 후보 자격도 박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일단 후보 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인 건데 현직 도지사 관련해서 돌연 이렇게 제명 결정을 한 걸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후보 뭐 잘라내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뭔가 그 컷오프로 인한 네.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김관영 씨 같은 경우는 저 현금 살포 그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개파 싸움이라기보다는 예.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좀 스스로 좀 자진납세를 했다? 자진해서 네. 좀 제거를 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여기 사실 지역 자체가 뭐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일단 후보 내면은 웬만하면은 당선이 될 수 있는 사실 민주당의 텃밭에 해당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를 올리려고 현직 도지사 컷오프 시켰는가 이것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거 그렇죠. 잠깐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추경한다고 합니다. 네. 집권하자마자 30조 넘는 추경했다가 지금 반년 딱 지나가지고 또 추경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역대 최단기 추경이에요. 예산 편성한 지 지금 3달 만에. 예. 근데 전쟁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네. 남의 나라 전쟁에서 3달 만에 지금 26.2조 추경을 했고 그중에 한 5조 가까이는 그냥 돈 뿌리기라고 하는데 또 뭐 유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선거 앞두고 이제 사실상 현금 살포를 하려는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26조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이재명은 이거를 초과세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아니 국가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6,500조 넘었습니다. 전체. 그럼 이걸로 국가 부채를 어떻게든 메꾸려고 해야지 세수가 많이 거쳤다고 그걸로 써. 바로 또 추경으로 써버린다? 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고 결국 그 많은 국가 부채 누가 부담하고 누가 갚아야 되냐? 저희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저희 세대가 나중에 4050이 돼가지고 네. 뼈 빠지게 일해서 지금 2030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030들은 도저히 이런 그 행태를 보고 지금 다 이재명을 비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층이 2030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함을 넘어서 또 하나의 어떤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사실 여러모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정권 초반에도 우크라 전쟁 터졌고 그땐 정말 큰 전쟁이었고 장기 전쟁이었는데도 네. 이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네, 환율 1,200원대 방어를 했었고 물가도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고 네. 그때 무슨 뭐 환율이 무슨 지금처럼 1,500원대 돼가지고 전쟁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단어부터가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보통 국가재정법상 뭐 전쟁 추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나야 되거든요. 네. 남의 나라 전쟁 핑계로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것도 웃긴데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시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정말 박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참담함을 금하기가 어렵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 시정연설 하려고 지금 국회 왔잖아요. 네. 민주당 지금 거의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선거 앞두고 돈 뿌려가지고 지금 뭐 기분 좋은 건가? 이거 피디 한번 사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강훈식 실장이랑 이재명이랑 그 박주민 의원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볼 맞대고 그런 사진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이게 그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 하나가 생겼다. 그러니까요. 돈 네. 뿌리려고 핑계 삼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한 게 이게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한참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란 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악화가 됐을 뿐인데 네, 작년부터 난리였어요. 예, 정말 이재명 입장에서는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쟁을 이거를 핑계로 추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기가 그 해왔던 실정을
은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음. 본인이 경제 말아먹어서 지금 추경할 수밖에 없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마치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실정은 없었던 일인 것처럼 네.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열이 받는 부분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정권의 경제 실책인데 그래서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도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 사진인데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지금 심지어 서울시장 예비 경선 후보잖아요. 저건 뭐 명심의 구애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고 무슨 전쟁 추경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뭐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라고 하기에는 자기들끼리 지금 뭐 축제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뭔가 박주민 입장에서는 약간 좀 친문으로 그 예. 비명계로 좀 분류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뭔가 경선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표심이 필요하니까 예. 아, 나 친명이다. 나 이재명 이렇게 좋아한다. 나 이재명 위해서 일할 거다. 이런 어떤 좀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아부아첨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 머릿속으로는요, 실제로 저렇게 이재명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저녁 식사 시간에 비상할 만한 사실 보여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보고 아이고 정말 박주민이면은 참 뭐 저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보여주기식의 쇼맨십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정원호 관련 의혹이나 좀 제대로 좀 경선 때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다 선거 앞두고 정말 나라는 무너져 가는데 이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네 낭만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네. 이번에 이 이재명이 쓴다는 추경에서 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에서 60만 원씩 피해 맞아요. 주임금을 주겠다는 건데 3,580만 명. 소득 하위 70%면요.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계층, 네. 빈곤 계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겠다.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하위 70%가 빈곤 계층인가요? 30% 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국민의 절대 다수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서민이 아니죠. 이건 서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번에 현금 살포 했던 것처럼 네. 또 2차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뭔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현금 살포를 하는 게 이재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네. 이재명이 항상 그 떠드는 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네. 기본소득을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가기 위해서 뭔가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한테 자꾸 어떻게 보면은 맛을 들이는 거죠. 다달이 추경해가지고. 예, 추경을 하고 현금 살포를 계속 하면서 마치 이게 이 달콤하지 않냐. 네. 이렇게 딱 때에 따라 현금 주니까 공짜로 그렇죠. 주니까 니네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하고 꿀 빨고 좋지 않냐.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약간 그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빌드업 성격, 약간 실험의 성격이 있지 않나. 저는 좀 의심이 돼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지자체 특히 약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실험을 또 중앙정부랑 또 별개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주기적으로 돈 뿌리고 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2번이나 추경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도 뭐 2달 나눠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네. 2번 나눠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준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정말 뭐 격달로 지금 용돈 쥐어주는 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런 게 진짜 이 국가로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배급받듯이 받는다는 게 네.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또 내심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 좀 프랑스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국가 재정 부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를 넘어서면서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복지 깎고 연금 개혁한다라고 하니까 폭동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맞들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뭔가 많은 걱정이 돼요. 메비우스의 띠 느낌이에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은 막
돈 뿌리고 국가발찌 늘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파가 다시 정권 잡아가지고 또 빚 갚아야 돼 우리가. 그거 다시 이제 메꾸고 어떻게든지 메꾸려고 하기 시작하면 또 좌파가 정권 잡아서 또 늘려버리고 제 말이요. 무한 반복. 아니 실제로 문재인 때 국가부채, 정부 부채가 400조가 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역대 정권 다 합친 수준으로만큼 늘려놨어요. 네. 역대 최단기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또 이전 모든 정권에서 통틀어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줄어들었던 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 되자마자 1년 동안 추경 2번 60조 가까이 추경 합쳐가지고 2번 하고 지금 또 올해 예산만 해도 728조 메가톤급 예산 편성했잖아요. 네. 거의 뭐 집권하자마자 1년 동안 800조 쓴 건데 역대급이거든요, 정말. 네. 야, 진짜 전 세계사적으로 좌파들이 말아먹으면 우파가 집권해가지고 빚 갚고, 그러니까 우린 또 우리끼리 쪼들리면서, 아휴,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재명이 긴급재정명령 언급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긴급재정명령이 뭔지는 또 알고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초월하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기본권 뭐가 있습니까? 재산권.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권 자체를 행정부가 긴급재정명령 내용이 그거예요. 심플하게.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 없이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면요. 그게 법률과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법 만들고 공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경제 관련해서. 네. 이거 국민들 사유재산을 완전 박탈하겠다라는 거랑 다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강제 매각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문가들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이재명이 갑자기 이거 가짜 뉴스다. 긴급 재정명령 한다고 해서 달러 강제 매각 되는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비상 상황인 건 맞죠. 네. 지금 경제가 비상 상황인 건 맞고 그건 뭐 본인이 초래한 거고. 네. 어떻게든 뭔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과연 그런 식으로 이 국민 사유재산의 어떤 권리까지 침해를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뭔가 손을 대는 것마다 지금 마이너스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정부가 개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좀 야당이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재명 쪽에서 뭘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달러 강제 매각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긴급 재정명령 까지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현행 법규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국가 IMF 경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외환 보유고에 대한 위기 신호가 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되면은 국민들한테 부담 전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한 건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고 결과적으로 그 긴급 재정명령이 곧 경제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그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고, 뭔가 지금, 상황이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좀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걸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네. 해버리면은, 이거 뭐야, 잘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런 네. 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 그 개딸들의 가스라이팅을 한마디로 그 가두리 안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선거 때까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닌가. 나 일하고 있다. 예. 근데 사실 경제 나빠졌을 때 저런 얘기 하는 거 진짜 아마추어거든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우리 이런 정도 극단적인 조치 없으면은 우리 경제 살리기 힘들어라고 자백한 거 아닙니까? 네. 환율 잡을 방법 없다 뭐 어쩌라고 하는 건 한 발 더 나가서 이 정도 안 하면 지금 경제 못 잡아라고 하면은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누가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하겠어요. 대통령부터가 지금 대안 없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책 없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달러 환전 규제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원래 하루 일일 최대 1만 달러까지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하루 환전 제한에서 월 1만 달러 제한 그리고 연 3만 달러 제한으로 제한 범주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환율 관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점점 넓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 4,500만 원 이상 환전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KB, 신한, 우리은행 모두 동일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 네,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잠깐 광고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경제 문제가 결국에는 선거에서 가장 큰 그 핵심 아젠다로 핵심 주제로 이제 부상을 할 텐데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만 할 게 아니고 네, 좀 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그 환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통제와 제약, 제한의 방향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 점을 잘 부각을 시키면은 뭐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부각을 시켜서 공론화를 하면은 저는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뭐 60%가 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 자유권 그냥 전적으로 박탈해 버렸잖아요. 네. 뭐 영업 시간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고 뭐 백신 안 맞으면 헬스장도 못 가게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이 좌파들은 그냥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조금 자기네들의 실정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국민들 옥죄고 통제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국민적인 실망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